안녕하세요. 돈되는 라디오입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에 써있죠. 화웨이 세계 최초. 화웨이가 드디어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세계 최초 겨울에는 못 쓰는 스마트폰을 출시했죠. 첫 번째 이슈는 역시 화웨이의 메이트 X 출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바로 어제도 삼성의 갤럭시 폴드 매진 행렬과 폴드 5G 출시를 언급하면서 화웨이가 정상적인 아웃폴딩 메이트 X를 출시해도 사용자 데이터, 완성도, 기술력, 정확히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결코 프리미엄 폰 라인에서 삼성의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죠. 메이트 X의 신제품 경고문에 쓰여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조작한 내용이 아니에요. 정확히 쓰여 있습니다. 영하 5도 이하에서는 절대 펼치지 말라라고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먼지라든지 액체가 힌지 내부로 들어가지 말게 할라, 전용 보호 필름을 벗기지 말라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삼성 갤럭시 폴드에도 들어가는 일반적인 현대 폴더블 폰에 대한 내용인데, 영하 5도 이하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펼치지 말라, 요게 문제죠. 요런 내용은 갤럭시 폴드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영하 5도가 또 아주 심각히 낮은 온도가 아니죠. 영하 5도 퍽하면 겨울에 있을 만한 온도인 게 문제입니다. 베이징이라든지 후베이, 스촨을 경계로 하는 많은 중국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겨울에 영하 5도 이하로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그럼 결국 겨울에는 맨날 체감 온도나 실제 그 지역의 정확한 온도를 체킹하고 쓰지 않는 이상 겨울에는 폴더블 폰 화웨이의 메이트 X를 쓰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 그럼 여름 전용 폴더블 폰을 출시하는 것 좋다 이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가 그렇게 망신을 당하면서 스스로 팔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그런 폰을 하필이면 11월 지금 겨울 직전에 판다는 게 웃긴 거죠. 말 그대로 메이트 X는 일부 지역에선 판매하자마자 사용할 수 없는 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화웨이의 의도는 뭐냐? 화웨이는 삼성이 뛰어난 기술력을 발판 삼아서 전 세계에서 매진 행렬을 기록하고 중국 내수마저 이 프리미엄 폰 라인을 점령하려고 하자 마음이 급한 나머지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출시하려고 일정은 잡았는데, 기술력에서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봐도 이거를 펼쳐보면서 스스로 이걸 봐도 너무나 허접하고 한계가 보이지만 상부의 압박에 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경고문을 달고 출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기를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오로지 보조금 투입이면 돈만 쏟아부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논리하에 무기가 없는 기업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없더라도 폴더블폰 경쟁에서는 당분간 삼성이 화웨이를 압도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사실상 경쟁은 출시도 전에 끝났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그게 점유율 수치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화웨이, 이 중국에서 막대한 보조금으로 화웨이 폰을 또 밀어줄 거기 때문에 점유율 면에서 삼성이 화웨이를 넘어선다, 이렇게까지는 보기 무리가 있지만, 화웨이 얘네들은 저가 라인은 10만원대에 파는 애들이에요. 중국 보조금이 워낙 막대해서 그런 가격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점유율 면에서 삼성이 이번에 화웨이를 꺾겠다, 요런 것까지는 바라보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0.7% 점유율을 생각하고 이 갤럭시 폴드라는 것은 상위 1%를 타겟으로 하는 30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 폰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죠? 생각하면 화웨이 점유율을 아예 넘어선다, 이렇게까지는 좀 거짓말이 될 수 있겠지만, 이번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막대한 점유율 상승이 중국에서 일어난다, 요렇게까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이런 바보 같은 행동 이외에도 삼성도 자체적으로 이번 기회가 바로 중국 시장을 점령할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생산 방식부터 조직 개편,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재편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기술 혁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당연히 그것은 이미 마련된 것이고, 삼성이 갤럭시 폴드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죠. 그리고 지금 출시 이후에 수많은 나라에서 매진 행렬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각에도 삼성의 갤럭시 폴드가 세계에서 유일한 폰입니다. 그런 기술 혁신의 기반은 이미 마련이 된 거고, 그 이외에
부가적인 요인들도 철저하게 삼성이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9월 삼성은 중국에 있던 마지막 그 생산 기지 광둥성 후이저우 공장을 문을 닫았죠. 이 생산량은 저가 모델 위주로 중국 업체의 위탁 생산, 즉 ODM 방식으로 생산 방식을 변경을 취했고, 조직 개편 측면을 살펴보면 원래는 11개의 지역 본부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5개로 통합하고 직접 운영했던 직영점이라고 부르죠. 이 판매망도 중국 라인과 협력하에 완전 현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이미 중국 상하이 최대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난징두루의 초대형 모바일 플래그십 매장을 열었고요.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G 라인에서는 이미 3분기에서 중국에서 30%의 점유율로 나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 1차는 공식적으로는 5분, 2차는 40분, 그리고 1차 때 이례적으로 또 어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단 2초 만에 그런 모든 물량이 매진이 됐고, 이 폴드 5G 폰 출시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5G 중국 시장을 잡아야 세계 1위라는 절대적인 위치를 한 번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 나오리라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의 메인 스트림은 반도체겠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그 메인 스트림을 비메모리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의도는 결국에 어떤 엔비디아, 인텔 같은 이런 비메모리 시장이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도 있는 거고, 그런 AI 칩 시장의 확장에도 있는 거고, 이런 기반들로 인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비메모리 스트림을 늘린다는 전략도 있고, 메모리 기존에 잘해주던 것 더 늘린다, 그리고 향후에 P램, N램 등 비메모리 메모리 경계가 사라질 때를 대비해서 그쪽도 차세대 반도체 R&D를 해주고 있고요. 물론 파운드리 확장, TSMC 견제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또 이 스마트폰, 결국에 여기서도 반도체 수요가 많잖아요. 이쪽에 공급되는 물량도 상당하고, 이 스마트폰에서도 지금 혁신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에서 일단은 일어나고 있죠, 혁신이. 물론 AI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혁신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뚜렷한 혁신이 하드웨어에서 일어나고 있고, 삼성이 또 구글하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도 세계 최고죠. 삼성의 기술력이 아니긴 하지만 어떤 최적화 기술력에선 삼성의 기술력이 작용하지만, 구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도 그 폰의 최종 품질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드웨어에서 아주 세대를 바꾸는 폰의 어떤 새로운 유형이 나오는 그런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삼성의 경쟁력이 지금 빛나고 있다. 그 부분을 잘 살려서 이쪽까지 잘해주면 삼성의 쉽게 말해서 주가 같은 게 더 갈 수도 있겠죠. 주가가 더 간다, 투자해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니니 그냥 삼성의 산업적인 경쟁력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가보죠. 10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일본의 상황,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런 불매운동 그 포인트를 자동차 산업에 맞춰서 포커싱 해가지고, 물론 관광도 일본이 지금 죽쓰고 있고, 맥주 완전 죽쓰고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동차 산업도 일본이 죽쓰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이 판매량이, 일본차 판매량이죠, 반토막 났습니다. 지난달 이 생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자동차 그런 트렌드도 보면 월평균 생산량이 어느 정도 24,000대 정도 더 생산을 했어요. 근데 전년 대비로 보면 그다지 기저효과로 인해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차 수요도 지금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여리 국산차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브랜드의 판매가 아주 급감을 한 뚜렷한 수치가 있어요.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된 일본 차는 총 대수로 치면 1977대 정도죠. 이게 어느 정도 감소 수치냐 하면 약 60% 정도의 감소 수치입니다. 이 정확히 말하면 58.4% 쪼그라든 수준인데, 업체별로 보면 혼다가 이 806대, 얘는 감소폭이 좀 적긴 해요. 8.4% 감소를 했는데, 렉서스가 완전 죽었죠. 456대 무려 77% 감소했고, 토요타 408대 70% 감소했죠. 인피니티도 감소를 했고, 닛산도 65%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 차의 약세 속에서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점유율을 누가 가져가냐? 물론 우리나라
현대 기아 차가 많이 가져가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일본 차가 그래도 수출 라인에서 수출 저가 라인 정도로 봐야겠죠. 어쨌든 수출 라인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수혜가 벤츠가 26% 정도 상승을 했고, 물론 이제 벤츠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BMW가 아주 뚜렷하게 상승했어요. 한 90% 넘게 생산량이 상승을 했고, 아우디는 무려 500%, 5배가 더 팔렸습니다. 아우디가 아무래도 이 벤츠, BMW, 아우디 물론 차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벤츠가 제일 비싸게 꼽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BMW라고 볼 수 있고, 아우디가 아무래도 그나마 이 가까운 라인에 꼽히기 때문에 많이 그거 수요를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두 번째 이슈는 뭐 결국에 판매량이 밤토막이 났다, 이게 전부고, 그것을 간략하게 그 수혜는 누가 가져갔고 국내차 시장이 차량 분위기도 한번 간단하게 생산 내수 수출 면에서 조금 감소세를 겪고 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천 한번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